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2024년 9월 4일 수요일 국내 증시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의 주요 지수 살펴보시게 되면은 현재 2시거든요. 오후 2시 기준으로 코스피 2581.76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지선,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2600 부근을 좀 이탈하긴 했으나 여전히 좀 약간의 큰 흐름상에서는 박스권의 장세를 좀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제 있었던 미국 증시 낙폭이 과대하게 떨어짐에 따라서 이에 따른 영향 충분히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등락 종목수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상한가 한 종목에 상승 41 종목, 그리고 보합이 18종목, 그리고 하락이 대부분의 종목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74종목으로 대부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국내 증시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로 넘어와서 지수를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코스닥 상한가 포함해서 상승 종목 104종목, 보합 25종목, 나머지 1543종목이 하락을 맞이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에 대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섹터, 어떻게 보면 하락 주도를 했던 섹터들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일부 상승한 종목들의 섹터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STO 관련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오전에 이제 또 의료용 마리화나 이제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이제 정치 테마주죠. 이 오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오전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SCI 평가정보라는 신용평가사 종목이 강하게 나와줬거든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이 상승했던 STO라는 증권형 토큰,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뭐 핑거, 이런 종목들이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 종목들은 많이 빠졌어요. 오후 들어서 상승 종목이 거의 없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증시다라고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주요 이슈 살펴보시게 되면은 천천히 스멀스멀 올라오는 경기 침체 위기론, 그리고 엔비디아 폭락에 반도체 섹터 일제히 하락, 그리고 일부 증권가에서는 낙폭과대다, 저점 매수 기회다 라는 이제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고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경기 침체 위기론, 어떻게 보면은 이 위기론을 만든 사람이 연준이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자금이 어느 정도는 이제 제약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 약간의 리세션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애초에 이렇게 만들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기 둔화까지는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좋았던, 강했던 미국 경제로 인해서, 미국 시장으로 인해서 연착륙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노랜딩, 아예 떨어지지 않고 랜딩하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와주는 이러한 흐름을 좀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위기론이 지금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공포감은 지난달 8월 5일날 한번 폭락이 있었죠. 이날에도 이 경기 침체 위기가 한번 돌면서 급락이 나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지금 공포감을 두고 시장이 낙폭이 나왔다가 또 다시 좀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PMI, 그러니까 구매자 관리자 지수 이전치 대비 상승했는데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제조업 고용은 또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물가가 또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경기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제조업 신규 주문, 말 그대로 선행이죠. 선행 지표죠. 신규 주문이 큰 폭으로 감소되면서
앞으로의 이 부분이 좀 타격을 좀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신규 주문이 늘어나야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증거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신규 주문이 감소되었다라는 부분은 이거 경기 침체가 될 수 있어 라면서 시장에서 해석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원래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래 미국의 제조업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은 서비스업이죠. 3차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서비스업인데 지금 제조업은 2차 산업이죠. 하지만 안 좋아도 너무 안 좋게 나왔다. 특히 신규 주문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선행 지표다. 선행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지표인데 이게 떨어졌다? 그렇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다 라고 이제 거기에다가 물가까지 또 올랐어요. 물가는 올랐는데 신규 주문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 플러스 물가 상승이 같이 동반하는 스태그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선행지표인 신규 주문 감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예상에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폭락이었죠. 지금 시장에서 떠들썩한 게 엔비디아 9.53이었나 9.58%였나 10% 가까운 폭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반도체 섹터도 소재, 장비, 생산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그냥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을 봤을 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75%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 반도체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가 또 생각이 들겠죠. 전망을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엔비디아 하락했고 브로드컴, 퀄컴 등 반도체 섹터가 미국 증시의 하락을 주도했던 하루였고요. 반도체 전망을 좀 말씀드리자면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섹터다. 경기가 민감하면 그만큼 둔화됐을 때는 수요가 줄었을 때는 반도체가 어디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서비스 지표가 아직 남아 있어요. 서비스 지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ISM 서비스 지표 때문에 또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제조업 이렇게 지금 비중을 차지 않는 제조업은 확실히 약화되고 있다. 산업이 악화되고 있다는데 서비스업이 또 강하게 나온다고 봤을 때는 글쎄요, 서비스 엄청나게 또 하락폭을 또 메꿔주는 현상 나오면서 또 다시 박스권에 가둬버리는 시장의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가 낙폭과대, 지금 낙폭과대다 저점 매수 기회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일부 증권사가 있어요. M증권사, N증권사, 이제 투자연구원이라는 분들이 이제 저점 매수 기회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매수 기회다. 코어 산업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공포 심리가 자극됐던 것 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N증권 투자연구원이라는 분은 ISM 제조업 지표 악화는 고금리가 누적되면서 생긴 피로고, 그리고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을 좀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물론 이런 지표 발표도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기술적 분석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기술적 분석은 말 그대로 캔들을 통해서 주가를 적어 놓은 거에 다르지 않아요. 주가를 기록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냥 사실은 기술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에요. 내가 테크니컬하게 들어가서 기술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기술을 해 놓은 거예요. 차트상에 캔들이라는
단어겠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문장을 쓸 때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차트에서는 캔들이나 이동평균선이라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 기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주가, 저는 이 주가의 변화, 그리고 캔들, 그리고 이런 이동평균선이나 기본 캔들로 발생된 이러한 어떤 지표들을 중요시하게 봐요. 왜냐? 주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가는 시장 참여자들 간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자의 심리가 묻어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락이 됐다. 근데 이런 멘트를 날렸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게 좋지 못하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읽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이분들을 뭐 이렇게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 기준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의 국면은 공포 단계의 초입이다. 진정한 저가 매수, 저점 매수의 기회는 공포의 끝에서 매수해야 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저가 매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공포 구간의 초입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투자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방송에서 이제 하는 말들이 있는데, 바닥 밑에 지하실 파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섣부르게 대응하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주요 일정, 오늘 살펴보시게 될 미국 증시 주요 일정은요, 수출 수입 나와 있고요, 무역 수지도 나와 있겠죠. 이걸 더하고 빼고 나면 무역 수지가 나와요. 그리고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이전치 5.0% 나왔었거든요.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도 은근히 지금 비중이 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구재 수주 관련이겠죠. 국방, 그리고 교통, 운송 제외, 이렇게 제외하면서 내구재 수주나 먼저 판매 관련된 지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경기를 전망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발표되는 게, 저는 요거 졸트 보고서, 구인 이직 보고서라고 하는 이 졸트 보고서의 무게가 좀 많이 실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졸트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은 후행 지표예요. 후행 지표인데 얼마만큼 구인이 됐고 이직이 완료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구인 관련 보고서기 때문에, 노동시장 관련 보고서기 때문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우리가 이 졸트 보고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황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고용지표도 그렇지만 지금 서비스업, 그리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서비스업 고용지표도 나왔지만 서비스업, 그리고 고용이 늘어나면 어쨌든 그만큼 생산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2달 전에 늘어났다면 단기적으로 해고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증시는 미 증시 폭락에 따른 여파로 충분히 하락을 맛봤다, 쓴맛을 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토큰 증권, STO라고 불리는 토큰 증권, 토큰형 증권이라고 그러죠. 이 섹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시장을 맞았고, 오늘 시장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 비중 축소 및 현금 보유하는 관점 반드시 좀 지켜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이제 밴드 참여하시는 분들,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포트폴리오 대폭 축소해가지고 전부 손익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익절로 마무리 지으면서 포트폴리오 축소시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확실히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축소하고 비중을 축소를 시켜야 되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변곡점에 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 시장은 아무래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와신 상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요일 밤 서비스 PMI 발표하고 ISM 비제조업 지표 발표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또 지금 눈치 보는 시장이 연출될 내일 국내 시장도 눈치 보는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